운명과 인생사의 77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배사주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참사가 있었죠. 명리적으로 그런 날의 기운이 확실히 생기가 상하는 날이에요.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날도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일진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안 봅니다. 그냥 장난처럼 늘 이제 명리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들은 간단히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죠. 크게 봐라, 길게 봐라. 대운이 10년인 이유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특히 느끼실 텐데 보통 연단위, 반기, 그다음 분기, 월, 주 심하게 하는 기업은 이제 일지까지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작아져요. 눈앞에 실적이 급급하게 되고 큰 계획을 못 세우죠. 장기적인 관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회사 분위기도 얼어붙고 당장 자금 정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뭐 길게 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사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을 사후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명리적으로 다 푸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존성이 심화되면 오히려 명리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건 좋지 않죠. 명리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방도로 써야 되는 거죠. 보시죠. 이렇게 일진 보실 때는 월과 일을 같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오히려 참고를 하는 것이죠. 경술, 경은 미국의 글자죠. 군대 이런 글자도 됩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는 땅이죠. 술이라는 땅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호술 삼합의 마감지죠. 올해 이민년인데 문명의 마감, 동시에 정반대되는 뜻도 있습니다. 밤에 그러한 모든 희왕찬란한, 그러니까 낮의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는 다 사라지고 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시엔 술을 먹는다 이런 농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낮이 임묘하고 병화가 임묘하는 시기잖아요.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밤의 문화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태원이라는 땅과 굉장히 맞죠. 특히 이제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자체로 이제 해라고 하는 공간으로 연결이 되죠. 역시 갑자상 그것은 뭐 달도 그렇고 연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호술 문명이 마감되고 해자축이라고 하는 정신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술의 천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활인에 어울리는 일들을 해야 한다. 돈을 쫓아간다. 쾌락을 쫓아간다. 그러면 좋지 않아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풀리다가도 지체 연상을 빚고 오히려 반전되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다 정말 이 명리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민년이다 보니까 임수는 밑으로 내려오면 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과 해가 겹치는 그런 시간대에 술의 천문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을경합 묘술합에서 천합지합을 이루죠. 달리 말하면 을묘라고 하는 간여지동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완전히 이제 자연으로 보면 파릇파릇한 새싹, 좌우 확산을 하고자 하는 엄청난 생기를 가진 에너지를 가진 간 튀어오르는 봄의 에너지의 절정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젊은이들입니다. 을경합 당하여 묘술합하여 간지 자체가 술토에 임묘하는 그런 날이다 이런 겁니다. 참 에너지가 무섭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생기가 성할 수 있는 날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
이제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일진을 보실 때면 아,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되겠다. 사고가 나기 쉬운 날이구나. 생기가 상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런 거죠. 횡단보도 건널 때 이게 차량의 물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고 건넌다든가, 가끔 운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진짜. 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갑니다. 차가 알아서 피해 가겠지. 그게 참 어떤 용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용기보다는 만용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에너지들이 작동하는 날에는 말이죠. 시를 보면 병술시하고 딱 걸리죠. 그래서 이 술이 온다는 것은 이 술토가 동한다 그런 거예요.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상관성이죠. 상관의 활기 넘치는 활동 에너지이면서 동시에 상관생재 유흥성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음 시간대는 이제 해시로 넘어가죠. 술의 천문이 작동합니다. 정해라는 간지 자체가 어두운 해수 밤바다에 홀로 켜져 있는 등대와 같은 상이죠. 가로등의 상이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가로등 불빛들이 많이 켜져 있는 해시의 분위기예요. 수레 땅에서 나와 있는 그 땅을 비추는, 그죠? 그것이 네온 사인이든 가만 업소마다 켜져 있는 간판불이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레천문이 작동하는데 해묘합을 이루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해합을 이루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묘술 앞 들어가는데, 이렇게 애인합 뭐 해묘합 하면서 많은 사람들인데,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끌려 들어가나, 그러니까 대열을 이루고 있으나 묘는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들어가기 직전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상이에요. 그렇다. 이들의 활동 에너지인 식신도 해미압으로 이렇게 해서 묘에 전달되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일부는 나오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 이 경술을묘 이제 이런 조합을 이룰 때, 특히 목이 상하는 그런 구조일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인테리어의 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과 공교롭게 연결되잖아요. 을경합, 묘신, 묘술,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분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것을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딱 그런 일이 겹치면서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주를 풀 때 막 인테리어비야? 그러면 금극목이고 막 등등 이제 술미형이고 공간을 막 이렇게 때려 부수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주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십성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구조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인월에 태어난 정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정인격 사주고, 정인이라는 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자격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금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화 토금수 중에 금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격인데 금의 속성을 갖고 있다. 금의 속성, 오행적 속성을 갖고 있는 자격이라는 거죠. 이 숙살지기를 갖고 있는 자격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이제 비겁들도 있고요. 임수, 겁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관과 관인상생을 합니다. 처음에 직장인 구조죠. 이렇게 관인상생, 관에 속해서 관의 입장에서는 식신이 있고 관이 시키는 대로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한다. 관이 뭐라고 시키는데 내 입장에서는 계약 문서 같은 거죠. 관이 발주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수주죠. 받아들이는 거니까 관이 발주한 문서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에 따라 을경합 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할 일은 일이 굉장히 많은 거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죠. 을경합되어 있다. 묘신귀문으로 딱 붙어 있다. 문서에 기반하여서 일한다. 발주받은 대로 일한다. 나는 수주받아 일한다. 내 입장에서는 관이 주는 많은 견적서가 도착한다. 그 견적서 안에는 겁재들도 있다. 나 혼자 하는 건 아니다. 겁재들도 들어있다. 문서, 내가 회사를 만들면 개미, 난 평관이잖아요. 살인소통해야죠. 식신제사를 해야죠. 나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더 큰 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주예요.
이 개미는 자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겸손한 처신을 잘 하게 되죠. 이 자체로는 이게 없을 때는 이제 배우자로 인한 굉장히 답답함, 힘듦,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자칫 잘못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건데 무기가 있죠. 정인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 살인 상생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죠. 이 문서 나의 고객도 무술로 굉장히 큰 고객이 국가 자리에 있으니 큰 기업, 공공기관 이런 쪽하고 일을 해요. 그들이 주는 발주에 견적서가 잘 도착하고 이들이 발주내면 나는 수주 받아서 그 문서에 의거하여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서는 내 회사하고 연결도 굉장히 잘 되죠. 미신합, 지장간으로는 정임, 암합. 그러니까 나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파트너들과 에게 돈을 주면서 또 일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죠. 또한 술미형하니 이 문서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관과 정임 문서가 신유술로 일을 요구하니까 이 정관에겐 이건 좀 이렇게 조정해서 일을 하시죠. 이렇게 좀 바꾸시죠. 하면서 콜 오케이 하면서 발주 수정을 해주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하면서 수정된 것을 다시 나는 어떻게 해요? 왜냐면 여기에 내 입장에서는 요 안에 편인이 있고 여기에 정제가 있으니 이렇게 내가 판단 분석하여 검증하여 이렇게 조정하시죠 하면서 오케이. 그럼 나는 관에 항상 임묘하는 이런 것이니까 딱 연결이 돼 있잖아요. 육합으로 묘수랍하면서 무죄사주가 돈도 만들어내고요. 조정하고요. 술미형으로 조정된 문서를 내가 내 회사에 받아와서 일로 처리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관이 발주해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해서 그에 맞춰서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파트너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나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일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죠. 또한 이제 오행적 관계를 보면 금극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식신이 이 금 에너지에 의해 굉장히 강한 에너지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딱 묶여가지고 금극목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서 여기에 묘미합하는데 신유술한 술토가 금기를 담은 술토가 미중을목을 치는 목이 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기가 상하는 구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생기를 보살피는 구조 방식으로 직업성을 써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극목인데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목들을 살려내는 이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문성 일인데 이게 생기잖아요. 그죠? 새로운 생기를 탈바꿈시키는 새롭게 생기를 만들어내는 오래된 건물의 내부를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렇게 내 식신 전문성이 내 손재주가 멀리 정관의 무대를 꾸미는 것도 됩니다. 내 모든 일을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문서와 관이 합해서 만든 이런 금의 에너지가 내 편관과 내 식신이 합해지면서 목의 에너지를 항상 금극목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 과정이 술미형사를 통해서 문서에 따라 내가 일하게 된다. 형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내 회사와 고객사 간의 형이라는 조절 과정이 일어난다. 그것이 인테리어성의 뭔가를 고치고 바꾸고 이런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반드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인테리어만 해야 되냐? 아니에요. 예, 만약에 신미호사 이런 식으로 여성분으로 이게 재성운으로 흐르게 되면 재성이 일찍 개입하게 되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비겁운으로서 비겁들과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니까 이제 몸을 쓰는 형태, 문서를 받아서 몸을 같이 쓰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갔다면 식신을 같이 금생수 수생목으로 식신을 비겁들과 함께 쓰는 흐름으로 갔다면 재성이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인인데 재성의 극을 받아서 내가 자격인데 국가관에서 나온 정인 자격이고 그것을
돈과 연결해서 하니까 그런 자격, 국가에서 나온 아주 큰 자격이죠. 숙살지기 자격이에요. 큰 자격을 내가 쓰는데 그 돈과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말로 쓰고 이렇게 하니, 그죠? 관과 연결이 돼 있으니 이제 변호사 이런 거 하기 좋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어쨌든 돈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문서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고, 소송 문서 의뢰를 받으면 고객도 되니까 내 회사와 고객 간의 조절하는 형살과 관련된 정인 문서다. 크게 법조, 검경 이런 쪽이면서 수술, 의료 이런 쪽으로 크게 나누죠. 법과 의료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파생적으로 사회 확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나중에 정말 주역 얘기도 할 게 엄청 많은데 주역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도움되는 책이다. 미리 보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정말 좋은 책인지 브런치에서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브런치에 다 이 글 다 오픈해 놨었거든요. 왜냐면 2년은 넘게 연재했었으니까. 하지만 책이 나온 이상 그걸 다 오픈해 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중간 부분부터 할약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괴를 찾아서 보시기엔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됩니다. 브런치 한번 살펴보시고 서점 사이트에서 미리 보기 읽어보시고, 지금 이런 시기야말로 주역 공부를 하기에 너무너무 좋다. 주역 공부는 그 다산 정영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역으로 점을 치지는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분은 유배를 당해서 자기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점을 친다는 것이 무의미하죠. 세상사에 대해서 점을 치고 그걸 기록한다고 해서 실제로 발생했던 어떤 일과 바로 맞춰보기 어렵죠. 점의 효과라는 것, 점의 의의라는 것이 상당히 부족했던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어야죠. 주역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시듯 주역은 점치는 책이다. 이것을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주역 텍스트의 본의가 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더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점을 치는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상황과 자기 점을 치는 질문에 따라서 따라 달라요, 답이. 그러니까 텍스트가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사유력의 증진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리 공부보다는 주역 공부에 맞는 사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역 공부를 어중간하게 대충 이렇게 상담해야지 이렇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주역 공부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명리 공부를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역 공부도 병행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지금은 주역 점만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자기 사주에 맞게 에너지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역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늘부터 복을 받기 어렵다. 저도 주역적을 썼기 때문에 점을 칠 자격을 가졌다.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주역점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치냐? 아니에요. 가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칩니다. 정말 중요한 어떤 건에 대해서 제가 명료적으로 보는 것과 그것을 교차 검증하는 차원도 있고, 하늘의 뜻을 정말 겸허하게 받는다는 차원도 있고, 그러면서 저도 더욱 공부가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주역이라는 텍스트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책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주역을 정말 여러분께서 쉽게 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이요? 많이 안 팔리면 또 어떻습니까? 다 뭐 책 팔아야 제가 삽니까? 좋은 책 제가 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좀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어차피 출판사에는 이 책은 단기간에 안 팔려. 내가 막 브랜드가 있어 뭐가 있어. 하지만 읽은 독자들의 입소문으로 스테디셀러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 가치는 알 것입니다. 주역 읽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도 주역은 만고의 스테디셀러입니다. 그 자체로.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벽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고 말한 책인데 포기하지 마셔라 라고 해서 쓴 책이에요. 조금 길었는데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 이후로는 주역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